안녕하십니까? 진짜 배기 아쿠아포닉스를 보여드립니다. 피쉬 히어로. 자, 오늘은 아쿠아포닉스에서 장어하다 망한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어. 유독 한국에서 아쿠아포닉스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입니다. 왜 그런지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단순하게 장어가 비싸서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장어가 비싼 것은 사실은 희귀해서라기보다 장어를 기르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어가 비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실뱀장어 한 마리의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심지어 얘네는 온대성 어종이라서 물의 온도를 27, 8도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다 돈이죠. 겨울에는 전기세만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장어는 거의 완벽한 형태의 육식성 어종입니다.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료의 가격도 적지 않게 비쌉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결국 장어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어가 비싸니까 나도 비싼 장어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아쿠아포닉스에 장어를 접목하고자 합니다. 접목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잘못된 시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다만 아쿠아포닉스 본연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장어를 길러내는데 무리가 없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좀 더 상세하게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쿠아포닉스에서 물고기를 길러서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네, 늪에 빠져들게 된다. 이를테면 장어 늪에 빠지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장어를 제대로 RAS 시스템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필터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필터의 시설 공급 비용, 시설 설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장어의 밀집도가 높아지니 여기에서는 어마어마한 오염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필터가 아무리 처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폐기물이 나오게 되죠. 이것들이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수조로 들어간다면 시스템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절한 수준으로 장어를 유지하게 되면 그 장어를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없거나 또는 의미 없는 수준에 처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를 길러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길러내는 게 목적이라면 아쿠아포닉스를 하지 마시고 아쿠아컬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쿠아포닉스에서는 물고기를 길러낼 수 있고 작물을 길러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에 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그러면 기왕이면 돈 많이 되는 장어를 기르고 싶어지고 기왕이면 돈 많이 되는 장어를 제대로 순환재배, 순환양식 시스템에 기르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작물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이상한 악순환의 구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쿠아포닉스에서 장어를 당연히 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장어를 전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기르게 되면 큰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말은 아쿠아포닉스라고 하지만 필터 설비를 크게 사용하지 않고 물을 흘려보내면서 통상의 관행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아쿠아포닉스인 듯 아쿠아포닉스 아닌 아쿠아포닉스 같은 너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에서 장어를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디커플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시스템 설계부터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어는 27, 8도의 고온에서 사는 열대성 어종입니다. 27도에서 28도 정도의 고온수에서 제대로 생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온도의 수온으로 작물을 수경재배하면 작물의 뿌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대로
원루프 내에서 물이 순환하는 방식이라면 온도를 낮췄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여야겠죠. 이쪽에서는 쿨러를 쓰고 이쪽에서는 열수기 히터를 써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방법은 이 두 가지 사이의 연관 관계를 끊어주는 방법, 그리고 필터에서 나온 찌꺼기나 오염수만 보내서 별도의 정화 과정을 거쳐서 아쿠아포니스의 핵심 파트인 작물 재배 서브 파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은 아쿠아포니스가 아니라 아쿠아포니스 코스프레가 되는 것이죠. 장어를 기르면서 아쿠아포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동시에 그 장어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세히 그들의 시설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하다면 그것은 뭡니까? 아쿠아포니스가 아니죠. 아쿠아포니스 코스프레이죠. 제대로 된 장어 기반 아쿠아포니스는 투루프 또는 멀티루프 방식으로 재배 서브 파트와 양식 서브 파트가 분리되어 있고 운영자가 특정한 시기에만 여기서 나온 잉여 영양분을 재배 서브 파트로 옮겨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때 비로소 장어를 기반으로 한 아쿠아포니스, 즉 디커플드 방식의 아쿠아포니스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모두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자, 장어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인기 많은 어종임이 분명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하지만 장어가 아쿠아포니스 시스템 내로 들어와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장어를 기반으로 한 아쿠아포니스는 가야 할 길이 조금 더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진짜 배기 아쿠아포니스 피쉬 히어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